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제 그 국회 위증은 이제 유죄를 받아서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은 김기춘 실장과 그 밑에 직원들은 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유죄를 받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 기간이 언제냐면은 조윤선 이제 전 장관이 문체부 장관 하기 전에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예. 이 기간이. 그래서 정무수석으로서 블랙리스트 어떤 작성 과정이나 이런 거에 깊이 관여를 했고 제2부속실에서 그런 것들을 입증해 줄 만한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때 판결문은 이거 판결 내용은 이거였었죠. 정무수석실에 있었지만 이미 정무수석으로 가기 전에 비서관들이 다 작업을 끝냈고 실제로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으로서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예.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예.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거를 뒤집을 만한 이제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미 작성이 됐다라고 하지만 중간에 이미 또 다시 새롭게 보고를 받았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든지 예. 이런 식의 증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다른 거는 발언을 안 했지만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자료가 있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한 이유가 어허.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사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의 1심 재판을 보게 되면 사실상 변호사였죠. 신동철 전 비서관과 정관주 전 차관이 사실상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면서 이 블랙리스트를 주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법정에서는 증거로 제출이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라는 그 결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만약 이번에 제2부속실에서 나와 있는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건 중에 정무수석실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었던 재임 기간 중에 문건이 하나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윤선 전 장관이 알았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예컨대 정무수석실에서 문건이 작성되었는데 그것이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건이 작성된 것만으로 사실상 모든 문건은 정무수석에게 보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문건 9,308건의 문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문건 중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건이 있고 그리고 그 작성된 문건이 그리고 작성 주체가 정무수석실이고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재임 기간에 작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항소심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이 문서를 결국 검찰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검찰이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이거를 본인들이 분석한 다음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 기록관리관실로 이관을 하고 만약에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특검이 요구를 하면 그걸 제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수현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이게 블랙리스트는 국정농단 관련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 중에 수사에 필요한 부분, 지금 여기 조윤선 전 장관이 지금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국민들은 엄청난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걸 전혀 모르고 또 문화체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조윤선은 대체 허수아비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마치 우병우 전 수석처럼 법꾸라지가 돼가지고 피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문서들이 결국은 조윤선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하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조윤선 전 장관의 죄를 물을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이 자료 안에 더 큰 또 지금의 그 블랙리스트 관련된 것에 더 뛰어넘는 다른 형태의 어떤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자료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자료들이 공개되고 또 특검에서 또는 검찰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새로운 증거로 제출돼서 조윤선 전 장관이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적인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증거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사실 1심 재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이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아니었는데 그 판결문에 보게 되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아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빼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되는 소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컨대 문화계와 관련된 지원이 편향되었다라는 지시를 하고 이와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책임이 있는 건데 1심 그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오직 노태강 전 국장에 대한 직권 남용
그 부분만 관련된 부분만 사실상 인정을 한 그런 어떤 재판이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그 문건 내용 자체가 제2부속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그 기관에서 발견된 그 문건이고 그 안에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라는 것을 유죄 입증하는 데도 굉장히 유력한 증거도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검찰에서 아직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 어쩌겠다, 항소심에 쓰겠다 이런 판단 안 나온 거죠? 예, 아직 뭐 이제 문건이 지금 완벽하게 넘어간 상황이 아니라서요. 검찰에서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제 뭐 청와대에서도 이제 넘기는데 시간이 걸리고 검찰에서도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1심에서 그 지난 7월 달에 나왔던 문건들이 이미 그 특검에서 많이 그 재판에 그러니까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번 문건도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다음 재판에서 충분히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서가 앞으로 청와대에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파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1차적으로 이 공유 폴더가 발견된 이후에 청와대에 있는 다른 컴퓨터도 조사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혹시나 또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야당에서 이걸 또 문제 삼아가지고 이게 물타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왜 늦게 발표했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청와대에서 거기에서 이제 해명한 얘기가 그겁니다. 바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컴퓨터에도 혹시 남아있는 게 아닌지를 다 확인하고 발표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아마도 폴더 형식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발견된 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이제 문서도 일단 또 다 1차적으로 청와대에서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물론 청와대가 꼼꼼히 봤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폴더 형식이든 종이 문서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기존의 그 전 정부, 박근혜 전 정부에서 만든 문서가 다시 나올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앉았습니다. 아, 예. 왜 앉았는지 모르죠? 다리에 쥐가 나신 거예요? 다리에 쥐가 났어요. 이거 생전 구두를 안 신고 다니다가 구두를 신으니까 다리에 쥐가 났어요. 바지를 반바지 입고 위에만 입으시고 하시면 어떡해요? 예, 맨날 그랬었는데 쥐는 고양이로 잡아야죠. 야옹 이렇게. 아, 이 죄송합니다. 양반들이 감옥 가고 싶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문건이 되지 않을까요? 블랙리스트가 정리될 수 있는 문건이 될 수 있다고 보죠. 왜냐면 아니 다른 거 다 얘기하는데 박수현 대변인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명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그 외에도 다른 얘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말은 결국 어찌 보면 블랙리스트 관련된 재판이나 판결에 상당히 국민적 분노가 높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문건이 블랙리스트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검찰이나 특검 입장에서도 블랙리스트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들어야만 그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나 특검에서 블랙리스트 관련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하니 그걸 좀 보내주세요라고 청와대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박수현 대변인이 의도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도 이 서류 분석을 하느라고 8일 만에 발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야당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6GB는 무척 많은 내용이거든요. 몇 명이 들어갖고 이거 분석을 해도 좀 쉽지 않은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조윤선, 그 다음에 안봉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런 분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우리가 다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최순실, 박근혜 비선 실세 게이트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안봉근 전 비서관이 관장했던 제2부속실에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결국은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도 문서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모아져서 여기서 최순실한테 가는 출구가 될 수 있어요. 채널이 될 수가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비선 실세를 관리하고 또는 도와주고 아니면 수행했냐 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최순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도와줬다 이 정도라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속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남편이 없으셨으니까 부속실 있을 이유도 없는데 그걸 운영했고
거기에 박근혜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윤전추나 이영선 또 그 둘이 최순실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최순실을 청와대 프리패스로 들락날락하는데 이영선이 이용이 됐고요. 또 실제 그 업무를 여기서 다 했을 수가 그렇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 막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또 의상실에 가서 뭐 그런 모습도 보여준 거 보면 윤전추 이영선이 아주 밀착해서 최순실을 함께 동행했고 또 여러 가지 비서 역할까지 한 걸 보면 제2부속실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여러 자료들이 함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재판에서 공범자들이 이제 공범으로 처벌받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 이유 자체가 블랙리스트라는 문건 자체는 있는데 이 블랙리스트라는 문건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보고되었는지는 그 공범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다 부인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공범자들이 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진술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그 작성된 문건에 제2부속실에서 작성된 문건 중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건이 발견되고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직속 바로 아래에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비서관을 했던 사람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다이렉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연히 보고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어떤 정황 증거로서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준호 기자님, 예. 이게 참 이상한 게 지금 빠진 사람들이 다들 구속되고 그런데 빠진 사람들이 3명이 있어요. 예, 그렇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예.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이면서 실세라고 인정이 되고 있었던 안봉근 이재만. 예. 예, 그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촛불 전국 때 안봉근 이재만 구속해야 된다. 예. 왜 거긴 빠지고 있냐. 이런 지적들을 무척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야 그 안봉근의 혐의나 안봉근의 역할을 볼 수 있는 스모킹건이 나온 거 아닐까요? 예, 이제 뭐 스모킹 건이 될지는 들여다봐야 되는 건 맞지만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말씀했던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중에 정호성 비서관은 이제 구속 기소가 이미 됐는데 매를 먼저 맡고 있죠. 예, 예. 안봉근, 이재만 이 두 분은 이제 이번 9월 1일이죠. 예.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게 이제 국회에서 증언을 안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받는 거거든요.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국정농단의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뭐 출입하는 거를 방조했다든지 의료법 위반을 했다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불법 시술 이런 거를 받는데 도와줬다든지 뭐 아까 말했던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다 확인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발견된 9천 건의 문건에서 그런 것들이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좀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런 그 구속 기소가 안 된 이런 그 전 그 청와대 직원들도 좀 그 단죄를 받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몇 차례 보도가 되긴 했었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경찰 인사에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 보도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경찰 내부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뭐 경찰로서 이제 파견 근무를 나갔다가 온 사람들이 뭐 경찰 뭐 고위직 뭐 경무관이나 이런 승진하려고 하면 안봉근한테 전화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이제 그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안봉근한테 전화를 왜 해?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승진하려고 하냐라는 이런 진술이 있다라는 게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파다했었거든요. 기사가 나왔죠. 그렇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오직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내용만 조사가 되었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검찰에 출석했던 그 날짜를 보게 되면 2016년 11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국정농단 사태를 검찰에서 덮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이 뜨기 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문건에 안봉근 전 비서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혐의점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또는 이걸 촉발로 해서 안봉근 전 비서관과 관련된 어떤 혐의나 투서가 이런 것들이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수사를 해서라도 사실상 조금 이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아니면 총무비서관과 관련된 범죄 혐의는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한 다음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 기록관리관실로 이관을 하고 만약에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특검이 요구를 하면 그걸 제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수현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이게 블랙리스트는 국정농단 관련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 중에 수사에 필요한 부분, 지금 이게 조윤선 전 장관이 지금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예. 국민들은 엄청난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니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걸 전혀 모르고 또 문화체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조윤선은 대체 허수아비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마치 우병우 전 수석처럼 법꾸라지가 돼가지고 피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문서들이 결국은 조윤선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하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조윤선 전 장관의 죄를 물을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이 자료 안에 더 큰 또 지금의 그 블랙리스트 관련된 것에 더 뛰어넘는 다른 형태의 어떤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자료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자료들이 공개되고 또 특검에서 또는 검찰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새로운 증거로 제출돼서 조윤선 전 장관이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제 그 국회 위증은 이제 유죄를 받아서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은 김기춘 실장과 그 밑에 직원들은 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유죄를 받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 기간이 언제냐면은 조윤선 이제 전 장관이 문체부 장관 하기 전에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예. 이 기간이. 그래서 정무수석으로서 블랙리스트 어떤 작성 과정이나 이런 거에 깊이 관여를 했고 제2부속실에서 그런 것들을 입증해 줄 만한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때 판결문은 이거 판결 내용은 이거였었죠. 정무수석실에 있었지만 이미 정무수석으로 가기 전에 비서관들이 다 작업을 끝냈고 실제로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으로서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예.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예.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거를 뒤집을 만한 이제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미 작성이 됐다라고 하지만 중간에 이미 또 다시 새롭게 보고를 받았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든지 예. 이런 식의 증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다른 거는 발언을 안 했지만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자료가 있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한 이유가 어허.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사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의 1심 재판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 아유 변호사였죠. 신동철 전 비서관과 정관주 전 차관이 사실상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면서 이 블랙리스트를 주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법정에서는 증거로 제출이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라는 그 결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만약 이번에 제2부속실에서 나와 있는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건 중에 정무수석실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었던 재임 기간 중에 문건이 하나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윤선 전 장관이 알았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예컨대 정무수석실에서 문건이 작성되었는데 그것이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건이 작성된 것만으로 사실상 모든 문건은 정무수석에게 보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문건 9,308건의 문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문건 중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건이 있고 그리고 그 작성된 문건이 그리고 작성 주체가 정무수석실이고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재임 기간에 작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항소심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이 문서를 결국 검찰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검찰이 청와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이거를 본인들이 분석. 문건이 지금 완벽하게 넘어간 상황이 아니라서요. 검찰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넘기는데 시간이 걸리고 검찰에서도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1심에서 지난 7월 달에 나왔던 문건들이 이미 특검에서 많이 재판에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번 문건도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다음 재판에서 충분히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서가 앞으로 청와대에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파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1차적으로 이 공유 폴더가 발견된 이후에 청와대에 있는 다른 컴퓨터도 조사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혹시나 또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야당에서 이걸 또 문제 삼아가지고 이게 물타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왜 늦게 발표했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청와대에서 거기에서 이제 해명한 얘기가 그겁니다. 바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컴퓨터에도 혹시 남아있는 게 아닌지를 다 확인하고 발표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아마도 폴더 형식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발견된 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이제 문서도 일단 또 다 1차적으로 청와대에서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물론 청와대가 꼼꼼히 봤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폴더 형식이든 종이 문서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기존의 그 전 정부, 박근혜 전 정부에서 직접적인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증거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사실 1심 재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이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아니었는데 그 판결문에 보게 되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아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빼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되는 소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컨대 문화계와 관련된 지원이 편향되었다라는 지시를 하고 이와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책임이 있는 건데 1심 그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오직 노태강 전 국장에 대한 직권 남용 그 부분만 관련된 부분만 사실상 인정을 한 그런 어떤 재판이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그 문건 내용 자체가 제2부속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그 기관에서 발견된 그 문건이고 그 안에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라는 것을 유죄 입증하는 데도 굉장히 유력한 증거도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검찰에서 아직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 어쩌겠다, 항소심에 쓰겠다 이런 판단 안 나온 거죠? 예, 아직 이제